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또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이번 강의는 올해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시험 범위로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있는 현대시 부분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좀 강의로나마 좀 찍게 됐어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됐으면 좋겠고,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좀 공부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현대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게 될 작품은 바로 정희성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입니다. 우리 지난 시에 선생님이 이미 두 작품을 해드렸어요. 오세영의 열매라는 시하고 또 하나가 대장간의 유혹이었나? 그 두 편 해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월, 화, 수, 목 4일 내내 이제 정규 수업 다 하고 8교시 수업하고 저녁 야간까지 한 8시 한 반까지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뿅 가서 돌아오질 않네요. 그냥 조금 이렇게 걸쭉한 소리가 나더라도 오늘 좀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고 하는 이 시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또 보이죠. 삽이라는 단어. 우리가 삽하면 삽질 이런 거 떠오르고, 삽질을 하게 되면 흙을 푼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흙을 푼다라는 것들은 뭔가 건물을 짓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에서 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좀 산업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좀 기억해 두면 좋냐면요. 일단 이쪽에 좀 쓸게요. 1970년대.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 자체가 1970년대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이 시기를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가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가 있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960에서 70년대를 산업화 시기라고 하는데, 이 70년대가 특히 이제 이 산업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산업화가 가속이 되게 되면 급격하게 어디가 붕괴되냐면 농촌이 붕괴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농업을 중시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상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농경사회는 망하게 되고, 이 농촌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와 산업화는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다 보니까 농촌은 붕괴가 됐고,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만 짓던,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이 청년들이 도시에 갔다고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뭐 끽해봤자 공장 노동자로 좀 살았던 거죠. 그런데 공장 노동자로 살더라도 노동자의 삶이라 여러분 상상해보면 알겠지만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삶은 아니죠. 그래서 뭐 공장에서 실수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손가락에 잘리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 마치 뭐 공장에서 기계에 부품 하나 갈아 끼듯이 바로 잘라버리고 다른 노동자 대체.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일할 수 없음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니까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또 시골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그냥 가난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결과 형성된 사람들이 우리가 도시 빈민층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농촌에 있는 사람들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이 도시 빈민층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 도시 빈민층들이 생성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크나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이제 산업화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시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도시 노동자들, 도시 빈민층들은 얼마나 희망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걸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시를 볼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안에서 말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는 나 아니면 우리로 나올 것이니까 참고해봐라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이미 나는 돌아갈 뿐이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 일단 시를 좀 보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그럼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니? 라는 얘기니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서리법 요거 얘기했었죠. 그죠? 요 서리법이란 말 대신에 수사적인 의문을 통해 혹은 의문형 어미를 통해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험 선지에서는 이제 선지를 구성할 수 있겠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그럼 흐르는 것이 물뿐일 것 같니? 우리도 같아. 그럼 이때 저라는 게 누구겠어요? 저는 물이죠, 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물과 같아서 쉽게 말하면 저는 강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목에 등장하는 그 저문강이라는 거죠. 자, 강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고 있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삽이라고 하는 소재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생계 수단이죠. 노동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계 수단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정서가 좀 나오네요. 슬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르는 것이 물뿐일 것 같니? 우리도 저 물과 같아. 그래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그럼 우리가 삽을 씻는다는 얘기는 이 나라는 존재가 노동자 뭐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뒤쪽에 가서 좀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삽을 씻으며 슬픔도 퍼다 버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뭔가 슬픈 일이 있나 봐요. 그리고 삽을 씻는 걸 보면 노동자 같기도 한데 맞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슬픔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거를 퍼다 버리려면 눈에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은 추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퍼다 버리려면 이 추상적 개념이 구체화돼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럼 구체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그럼 맞네요. 나는 지금 현재 노동자. 그러니까 이 안에 설정이 된 이 화자는 노동자로 지금 설정이 되는 것 같고 현재 일이 끝난 상태. 일이 끝났으니까 삽을 씻고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 깊어가는 봉. 그러니까 뭔가 깊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강이 스스로 깊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뭔가가 깊어간다라는 거는 뭔가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뭔가 저물었다는 얘기는 뭐로도 연결 지을 수 있냐면 하루가 끝나간다라는 건 인생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생이 저물어갈 때 쉽게 말하면 인생이 끝날 때 뭐 이거 좀 약간 이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저물어가는 인생? 그럼 인생이 저물어간다는 거는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생활고에 지친 노동자의 삶을 얘기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일이 끝나 저물어갈 때 내 인생이 저물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스스로 깊어가는, 이때 깊어간다는 건 사실은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라 돼 있지만 이 깊어가는 건 이 사람의 기분이 이게 좋아 보이진 않죠. 뭔가 좀 비애가 깊어지는 이런 느낌. 자, 선생님이 비애감이란 말을 쓴 이유는 슬픔을 퍼다 버린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사람은 노동자, 이 안에 등장한 화자는 노동자로서 일을 열심히 했어. 열심히 끝냈어요. 일이 끝나고 나서 뭔가 보람차고 뭔가 하루가 신나고 즐겁고 한 것이 아니라 남은 건 슬픔밖에 없고 그 슬픔이란 것들을 퍼다 버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슬픔이 확 내다버려지는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슬픔이 점점 깊어진 느낌을 받게 되고 쭈그려 앉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밖에 없냐면 담배 피우는 것밖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돌아갈 뿐이다. 어디로요? 다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체념의 정서가 느껴진다. 이런 것들. 그럼 현재 지금 슬픔, 그 다음에 무력감, 체념. 전반적으로 좀 약간 마이너스의 감정들이 많죠. 제목에서 이미 저문강, 점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여기서 여러분 보이지만 하강적 이미지가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시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여기까지 내용만 다시 한번 바라보면 흐르는 것이 물뿐일까? 우리도 저 강물과 똑같아. 강변에다가 내가 삽을 씻었어. 그러니까 일이 끝났다는 얘기겠죠? 일이 끝나 삽을 씻으며 거기에 우리가 힘들었던 나의 슬픔도 다 퍼다 버리고 있다. 일이 끝나 날이 저물어서 내 인생도 저물어가는 이것처럼 일이 끝나 저물어서 스스로 뭔가 깊어가는 강을 보며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라는 건 그 강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의 슬픔을 퍼다 버리고는 있지만 그럼 내 슬픔을 퍼다 버렸으면 결국 그 강 속에서는 또 내 슬픔이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슬픔의 어떤 비애가 깊어지는 강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담배나 피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뭔가 좀 약간 암울하고 뭔가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고작 담배 피우는 것과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니 너무나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 볼게요. 삽자루에 맡긴 지금 현재 삽자루에 맡겼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삽자루에 맡긴 인생이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의 노동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지울게요. 삽자루에 맡긴 생애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동자의 삶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노동자의 삶이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저문다란 말이죠. 저물고 저물어서 그럼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적 이미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떴대요. 여러분 색강 바닥 썩은 물이라 나와 있는데 사실은 바닥에 썩은 물이 있다는 건 물이 오염됐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오염된 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이거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냐면 이 작품 자체가 1970년대 산업화 사회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산업화가 많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망가졌던 게 있다면 그것은 곧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색강바닥 썩은 물이 의미하는 건 산업화로 인해서 오염된 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서 이게 산업화로 인해 오염된 물을 얘기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도 저와 같아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강이 오염됐다는 얘기잖아요. 산업화로 인해. 근데 우리도 저 강과 같다면서요. 그럼 결국 이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희망이 없는 노동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희망 없는 노동자의 삶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달이 뜨는구나. 어디에? 색강바닥 썩은 물에. 그럼 사실 달이라고 하는 거는 밝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달이 어디 떠 있냐면 색강바닥 썩은 물에 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달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닌 현재 마이너스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썩은 물 위에 떠 있는 달이니까. 결국 달 자체는 뭐 희망이다 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달이 색강바닥 물에 떠 있다면 희망이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달이 하늘에 떠 있구나가 아니라 이 달이 색강바닥 썩은 물에 떠 있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색강바닥 썩은 물에 떠 있는 달이 마이너스죠. 달 자체가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색강바닥 썩은 물에 떠 있는 달, 그 달은 마이너스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저와 같아서 그러면 처음에 이 저라고 하는 건 강을 얘기했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도 의미할 수 있냐면 달도 의미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저라고 하는 건 중의적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다. 달이 뜨는구나. 우리도 저 달과 같아서 혹은 강과 같아서. 자, 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산업화로 인해 오염된 강과 같아서. 달이라고 하면
희망이라는 게 썩은 물에 빠져버린, 저 썩은 물에 빠진 달과 같아서 결국 좋은 상태의 저는 아니겠죠. 이해하셨어요?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그럼 앞에서도 씻었는데 지금 또 씻네. 결국은 반복되는 일상을 보여주는 거고, 반복되는 일상. 그래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그럼 먹을 것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루하루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희망 따위는 찾아볼 수 없겠네. 희망이 없는 상태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결국 체념이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라는 말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결국 우리와 달과 강은 다 같은 대상으로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죠. 어찌 본다면요. 그죠? 결국 이 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일단 중요한 건 그 산업화로 인해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 희망 없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이러한 희망 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력감이라든지 혹은 체념이라든지 혹은 절망감이라든지 또는 비애감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 산업화 현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산업화 현실. 그래서 이 산업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시가 조금 되게 밝은 시가 아니라서 읽고 나면 조금 암울해지긴 하지만 1970년대 그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그리고 산업화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보다 한참 전의 시기라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정말 사실적이보다는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이 정의성 씨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다음에 최종 정리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것만은 꼭꼭꼭 할 건데요. 선생님이 요거를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살짝 도식화를 통해서 이해하기 좀 쉽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표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대단한 거 정리할 건 아니고요. 방금 공부했던 걸 가지고서 내용을 살짝 한번 여기다가 서머리만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두 개 네모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나타난 일단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우리라고 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우리를 누구하고 같이 지금 견주고 있냐면 강. 저문강이라고 했으니까 제목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강의 상태와 함께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강이 저물고 있다라고 있잖아요. 저물고 있는. 저물어 가는 상태. 그러니까 강이 저물어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걸 짝을 지어 본다면 삶에 지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저물어 간다. 내 인생이 저물어 간다. 내 인생이 삶에 지쳐 힘들다. 그리고 강이 저물고 있는데 아까 스스로 깊어간다란 말을 했잖아.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이런 말 했었죠? 그럼 스스로 깊어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앞에 살짝 얘기했었어요. 나의 슬픔 또는 비애, 이것이 비애가 깊어지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강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이해하시면 강이 저물어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우리가 삶에 지친,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노동자를 얘기한다 볼 수 있겠고 그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산업화 사회의 특징이 있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주제는요, 방금 얘기했지만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감을 노래하고 있어요.
1970년대 산업화 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부분 아까 있었죠? 어디 있었죠? 슬픔을 퍼다 버리는 부분. 두 번째, 서리법. 흐르는 것이 쟤밖에 없겠니? 우리도 그래. 그러니까 강과 우리의 모습을 지금 같이 가져가기 위해 가져왔던 거, 서리법. 세 번째, 저물어 간다는 하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의 반복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정리 끝. 간단하게 오늘 그 시 한 편 봤는데요. 짧게 정리하긴 했지만 시 자체가 길진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만들어준 이 산업화 사회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고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 힘든 마음들 제공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가장 또 대표적인 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나이덕 씨의 못 위의 잠이라는 시를 정리할 거거든요. 네, 그때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